자, 7번에 다음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쓰시오. 가나다라 보면은 전체적인 위험물들이 이류 위험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점짜리고 5개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문제당 1점씩 되겠습니다. 이류 위험물의 암기법을 생각해 보시면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이 되겠죠. 자,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에서 황화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황입니다. 자, 그래서 100kg이 되겠고, 마그네슘은 여기에 있는 오철마분의 마입니다. 그래서 500kg, 적은 100kg, 유도 100kg, 철은 500k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숫자가 틀리면 안 되겠고, 지정 수량에 대해서도 그냥 숫자만 이렇게 쓰시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위까지 꼭 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쓰시오. 자, 위험물 기능사에서 나오는 게시판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소 등, 다음에 위험물, 주유중, 엔진정지, 화기염금, 그리고 물기염금까지 이렇게 5가지 게시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 위험물 주유 취급소, 이런 모든 제조소 등과 관련된 종류들을 표시하는 색깔, 백색 바탕, 흑색 문자입니다. 위험물은 이동탱크 저장소에 붙어 있죠. 트럭 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색깔은 바탕이 흑색 바탕이고요. 문자 색깔은 노란색인데 그냥 일반적인 노란색이 아니라 불빛을 비추면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의 페인트로 만든 황색 반사 도료로 된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바탕, 흑색 문자, 적색 바탕, 백색 문자, 물을 나타내는 청색 바탕, 백색 문자까지 위험물의 전체적인 색깔을 정리를 해 두시고, 화기염금에 대해서는 적색 바탕, 백색 문자, 주유중 엔진정지는 황색 바탕, 흑색 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책의 해설에 있는 것처럼 게시판의 크기는 이렇게 게시판이 가로로 길게 될 수도 있고 게시판이 세로로 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문장으로 쓰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과염소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모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답이 3개인데 2개만 고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답이 뭐 4개인데 5개를 고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객관식인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과염소산에 대해서는 HCl5인 육류 위험물입니다. 자, 육류 위험물의 이렇게 분자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죠. H는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1, Cl은 35.5, 그 다음에 5가 16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4를 했을 때 10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량은 둘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자, 분자량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맞겠지 하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위험물의 분자식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인지 아닌지 구분을. 자, 일단 3번에 무색의 액체이다. 자, 육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죠. 액체인 거 맞고 색깔은 모두 무색입니다. 투명한 색깔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염수산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 질산도 그렇습니다. 짙은 푸른색을 나타낸다. 짙은 푸른색을 나타내지 않고 무색이라고 위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니게 되겠고, 농도 36% 미만일 때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디에 맞는 말이냐면 H2O2, 과산화수소일 때 맞는 말입니다. 과염소산의 기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염소사는 기준이 없고 HNO3가 비중 1.49 이상일 때 위험물이다 라는 내용까지는 있었습니다. 과염소산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고, 분해 시 유독한 HCl 가스를 발생한다. 자, HClO4 뿐만 아니라 NaClO3, KClO2 이런 염소산 계열은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소와 산소 사이에서 끊어져서 분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Cl 플러스 O2, NaCl 플러스 O2, KCl 플러스 O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염소사는 분해가 되면 HCl이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과 6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는 한번 기출이 됐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문제인데 꽤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잘 봐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문제였는데, 풀이하는 방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0.79인 에틸알코올 200ml와 비중이 1.0인 물 150ml로 혼합하였다. 자, 농도를 구해 보면 농도는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밀리리터라는 부피죠. 볼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질량으로 바꿔서 서로의 일단 비중이 0.79라고 했으니까 에틸알코올이 밀도가 0.79g/ml가 됩니다. 자, 이게 200ml가 있으니까 여기에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서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뭐만 남나요? 질량만 남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0.79에 바로 g/몰을 이렇게 붙여준 이유는 비중은 밀도 간의 비율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에틸알코올의 밀도가 0.79g/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받아들이자면 그냥 이 숫자에다가 g/ml를 붙이게 되면 밀도가 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g/ml라고 써준 것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질량만 남기기 위해서 부피를 곱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단위가 소거가 될 수 있도록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숫자가 158g이 되고요. 자, 물도 마찬가지로 물의 밀도 1g/ml입니다. 이게 150ml 있으니까 몇 g이 될까요? 150 곱하기 1이라서 150g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틸알코올과 이 물을 혼합했다는 건 158g짜리 에틸알코올과 150g짜리 물을 서로 섞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158이랑 150g을 서로 섞었는데 그 중에 158g이 몇 퍼센트에 해당할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51.298이 나오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51.298이 나오기 때문에 51.30 웨이트 퍼센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농도는 51.30 웨이트 퍼센트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료위험물의 알코올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료위험물의 다른 1석유류, 2석유류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 그리고 포화 1가 알코올이면서 농도가 60 중량 %보다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알코올에 해당하는 탄소가 3개까지만 인정이 되고 OH가 1개만 있어야 되고 퍼센트는 60%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틸알코올은 탄소가 2개고 OH가 하나인 것까지는 맞지만 지금 농도가 어때요? 51.30%로 60%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쓰셔야 하고, 그 이유는 농도가 60 중량 % 미만이므로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도를 구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알코올류의 농도 기준까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출됐던
최근 3년에서 5년까지의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꼭 특히 이상한 문제, 좀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싶은 정도의 좀 생소한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출된 문제들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다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문제 11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이 부분은 미정계수법이니까 A, B, C, D, E를 놓고 A를 1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쭉 구하시고 나중에 곱하기 4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을 B, C, D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의 과정은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 12, 16, 1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을 통해서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하는 질량 구하는 이런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배점은 높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이 몰이 분해할 경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몰이 쓰여서 PV는 nRT라는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V는 P분의 nRT이기 때문에 P, nRT를 각각 구해서 V를 구하게 되면 P가 1atm이고 N은 2몰이고 R은 0.082의 단위까지 써주셔야 돼요. atm.l/mol.k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질량을 그램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램과 연결된 그램, 리터, 몰 요런 단위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T는 온도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도씨로 보면 되겠죠. 0 더하기 273을 했을 때 273 켈빈이 됩니다. 자, V는 1분의 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몰이 분해했을 경우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자, CO2가 6몰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니트로글리세린 C3H5ONO2 3개가 이렇게 4개 반응을 해서 6개의 CO2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밝혀냈죠. 자, 여기까지 하면 부피를 구하는 거지만 질량을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22.4분의 여기에 있는 분자량을 한 번 더 해주면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2 앞에 6은 빼고요. 그냥 CO2의 분자량 C가 12, O가 16 곱하기 2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램이면 그램 퍼 리터,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지금은 그램을 구하는 거니까 그램 퍼 리터로 해서 이렇게 단위를 써주시면 최종적으로 그램만 남게 됩니다. 자, 이 계산은 263.835가 되고 반올림을 해서 263.84g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답원도 풀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몰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PV는 n분의 WRT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V는 PM분의 WRT로 했을 때 PM, WRT를 각각 구하면 1atm, M은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량이라서 C3H5ONO2가 3개인 분자량이 전체적으로 구하게 되면 227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해보시고요. W는 90.8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 W로 그대로, R은 항상 변하지 않게 0.08이 숫자, 그 다음에 단위까지 이렇게 됩니다. 0도씨 플러스 273에 273 켈빈이 되겠고, 자, V는 227분의 90.8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4분의 니트로글리세린의 개수예요.
4분의 5NO2가 3개 있는, 자,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 산소가 얼마나 생성되는지 묻는 거니까 1O2로 써주면 되겠죠. 자, 4랑 1인 이유는 이 개수가 4랑 1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4개의 니트로글리세린이 분해돼서 1개의 산소가 나왔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2.4분의 산소의 분자량 16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질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때 단위는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램이기 때문에 그램 퍼 리터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때 나오는 값인 3.198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3.20g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푸시면서 책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36 중량 %의 과산화수소 100g의 분해 반응식부터 쓰면 과산화수소는 H2O2라서 분해됐을 때 H2O, O2가 됩니다. 두 개가 있던 산소가 따로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정계수법을 해보시면 22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생성되는 산소의 질량을 구할 때 똑같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PV는 이 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지금 나온 것이 W에 해당하는 그램이니까 W가 들어가는 공식 N분의 WRT를 써주면 됩니다. V는 PN분의 WRT로 정리할 수 있고요. P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atm, M은 주어진 게 과산화수소니까 과산화수소의 분자량 H2O2라서 1 곱하기 2, 산소의 원자량 16이 2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로 했을 때 34g per 몰이 됩니다. 자, W는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100g을 써주시면 되겠고, R은 항상 변하지 않는 0.082, 단위는 atm.l/몰.k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단위랑 맞춰주셔야 되겠고, T는 0도씨 더하기 273을 했을 때 273 켈빈이 됩니다. 자, 대입을 하면요, V는 1 곱하기 34분의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됩니다. 자, 이때 생성되는 산소의 질량,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아래쪽에, 생긴 산소를 위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과산화수소가 2개 반응을 했을 때 산소가 1개가 나온다는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질량을 구하는 거라서 22.4분의 위에 있는 것의 분자량 16 곱하기 2로 마무리 해줍니다. 구하는 것이 그램이기 때문에 22.4는 리터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7.029라서 반올림해서 47.03g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달아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질량 구하는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또 질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굉장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몰아서 냈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 하셨던 회차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에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을 쓰고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건데, 이전 문제와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킬로그램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킬로그램이 됐다는 것을 단위를 항상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연소 반응식 메탄올 CH3OH가 O2랑 만났을 때 뭐가 생기냐? C가 O랑 있어서 CO2가 되고요. H가 O랑 있어서 H2O가 됩니다. C랑 O가 만나서 생기는 CO2, H2O 써주신 다음에 A, B, C, D 쓰시고 미정계수법 하게 되면 2, 3, 2, 4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N분의 WRT가 되는데, V는 PN분의 WRT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탄올의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nRT가 아니라 n분의 WRT를 쓴 거고요. PMWRT에서 P는 1atm, M은
CH3OH가 몇인지 12 플러스 1 곱하기 3, 16, 1에서 32. 이때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 단위를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구해야 하는 게 킬로그램이죠. 자, W도 200kg, R은 0.082, atm 더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킬로몰.k 이렇게 단위에 따라서 풀이 과정의 단위도 바뀌고 있어요. 0도씨 273 했을 때 273 켈빈이 되겠고요. V는 1 곱하기 32분의 2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되겠고,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왔기 때문에 반응 비율을 써주면 메탄올이 반응을 할 때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메탄올이 반응을 할 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로 환산을 해줍니다. 메탄올이 2개 들어갈 때 산소는 3개 필요하다는 식으로 2분의 3을 곱해주고요. 질량을 구해야 하니까 22.4분의 위에 있는 것의 분자량 16 곱하기 2를 하는데,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22.4의 단위는 그 짝꿍인 세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299.812가 되겠고, 반올림을 해서 299.81kg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휘몰아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우리가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2가지 미정계수법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번 풀이를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잘 안 풀리는 점은 질문을 해주세요.